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00페이지 제4장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측량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합기공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지적 측량에 뭐가 나오냐면 의의가 나오죠. 의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거나,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무엇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라든지, 이 경계라든지 좌표, 경계 또는 좌표 또는 무엇을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적 측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더 포함을 합니다. 두 개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을 무엇한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알든지 좌표를 알아야 돼요. 경계를 알면은 전자면적기를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요. 좌표를 알면 무엇을 가지고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의의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성격에 보시면은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적 측량의 성격은 기본적인 것만 한번 쭉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 기속 측량이다, 그 다음에 사법 측량이다, 평면 측량이다, 영구성이다, 대중성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빠져 있는데 지적은 몇 차원일까요? 지적은 2차원이겠죠. 2차원. 근데 시험에 이제 3차원이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3차원을 우리가 입체 측량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 지문들은 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기속 측량, 사법, 평면. 또 기속의 반대는 자유 측량, 사법의 반대는 시공, 평면의 반대는 측지. 기속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사법 측량은 물건이 미치는 범위와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이고, 평면 측량은 지구가 이렇게 공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타원체잖아. 지구는 타원체죠. 이렇게 타원체긴 하지만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지역을 이렇게 평면으로 간주하고 실시한다 해서 우리가 평면 측량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반대가 바로 측지 측량인데, 이 측지 측량은 지구의 공류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측량을 의미하고요. 자, 알아보기에 보시면 지적 측량의 6가지 방법이 있죠. 6가지 방법 알아두실 것. 6가지 측량 방법 알아두시는데, 지적 측량 방법에는 위성 측량이 있고요. 위성, 사진, 경위, 전파, 강파, 그 다음에 평판, 전자평판 이렇게 했는데, 지적 측량 방법에는 수준 측량은 우리가 쓰질 않죠. 수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h를 측정하는 거예요. 높이 h를 측정하는 것인데 우리 지적은 몇 차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차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준 측량은 높이를 재는 거니까 지적 측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로 오시면 지적 측량의 구분이 나오는데, 지적 측량 구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이다?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이 필요하죠.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기초 측량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경계하고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부 측량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경계 복원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이러한 것들이 용어로서 즉 경계보건 측량이 뭐냐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 뭐냐 확정 측량이 뭐냐 용어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자 경계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는 우리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죠.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건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보건은 지상에다 하는 거죠. 즉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경계 보건 측량이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 등록된 무엇하고 경계하고 지상의 무엇? 지상의 구조물과의 관계. 지상의 어떠한 건축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현황 측량이 되는 것이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합니다. 그죠? 이럴 때 실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나왔죠. 첫 번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분할할 수 있죠. 이때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분할 측량이더라. 이거 측량 대상이고요. 두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해야죠. 이때 실시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신규 등록이니까 신규 등록 측량이고 세 번째가 바로 지적 확정 측량, 네 번째가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몇 번? 5번인데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하는 것을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하는데 면적할 때 알려드렸듯이 이 도면의 제작성은 측량 대상이 아니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측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이겁니다. 자, 지적 측량 쪽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 무엇이다? 지적 측량 의뢰더라 이겁니다. 지적 측량 의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만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적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하느냐? 의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의뢰는요. 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무엇하는 것이다? 의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수행자는 누구냐 이거죠.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함은 지적 측량 업자예요. 지적 측량 업자와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무엇이란다 우리는 얘를 지적 측량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1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지적 측량을 무엇해라? 의뢰해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의뢰를 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때 뭐를 제출해야 돼요? 의뢰를 증명하는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뭐를 징수를 해요? 지적 측량 수수료를 무엇한다? 징수하도록 되어 있더라. 수수료 징수 나와 있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304페이지를 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이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의뢰를 받았으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다음 날 중요하겠죠?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이것을 제출하도록 되냐면 지적 소관청에게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수행 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해요?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대행 부분, 지적공부 정리 등 대행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삼각점 측량이라든지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수행 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요?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소관청이 그 수행 계획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삼각이라든지 확정을 누가 시도지사가 성과를 검사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의뢰를 받았으면 이들은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측량 기간이 나오죠.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해요?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소관청은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수행자가 측량한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하거든요. 그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측량을 한다고 해서 딱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즉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지 않는 것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보건이라든지 지적 현황,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지 않는 경계보건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받지 않는다?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요. 우리가 그 의뢰인하고요, 수행자하고 별도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무엇으로 보고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적 기준점이 필요하죠. 기준점.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이 측량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준점이 없으면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기준점을 설치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 당연히 측량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검사도 해야 된다. 그 기준점에 대한 검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어떻게? 똑같이 보더라 이겁니다. 측량 기간을 5일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른 검사 기간도 며칠을 줘요? 검사 기간도 5일을 주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1호 4하나 이렇게 1호 4하나. 즉 15점 이하는 며칠에 15점 이하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할 때는 기본 4일에다가 4점 초과 시마다 며칠을 더해요? 각각 1일씩을 측량 기간에도 검사 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즉 한 점을 설치하던 15점을 설치하던 측량 기간 4일 그에 따른 검사 기간도 4일이에요. 그러면 16점부터 16, 17, 18, 19 19까지는 4일에다가 1일씩을 더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5일이 되는 것이고 또 며칠이 된다? 5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20, 20점, 20, 21, 22, 23, 23까지는 또 1일씩을 또 더해줘야 되는 거죠. 6일이 되고 6일이 되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그럼 만약에 22점이다. 기준점을 22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냐 물어보면은 무조건 얘를 얼마로 나눠요? 무조건 얘를 4로 나눕니다. 그럼 4, 5 얼마야? 4, 5, 20이죠. 4, 5, 20에다가 반드시 여기다 플러스 얼마를 하면 돼요? 1을 하게 되면 측량 기간도 6일이 걸리고 검사 기간도 며칠 걸려요? 6일. 그래서 6일, 6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4로 나눈 다음에 하나를 더한다 이겁니다. 자, 다시 의뢰 누구한테요? 수행자에게. 그럼 뭐 작성을 해?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요?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합의했을 때는 전체 기간에서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이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또 따로 줍니다.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그 기본 4일에다가 4점 초과 시마다 각각 며칠을 1일을 측량기간에도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검사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거를 보게 되면 검사 안 받는 거 있죠? 과장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계보건하고 이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왜 안 받아요?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지적 소관청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시도지사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30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그 성과를 누구한테 제출해서 1번에 보면 성과를 소관청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한 뭐를 받아라? 검사를 받으라 이거예요. 다만 지적 삼각점 측량하고요. 확정 측량의 경우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그 확정 측량 성과를 누가?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고요. 미만일 때 다음 페이지 미만일 때는 누가 검사하는 거냐면 지적 소관청이 그 성과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것은 해가지고 5번에 보시면은요. 전체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하고 의뢰 그 합의를 하게 되면 4분의 3은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인데 문제에 5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나왔잖아. 1번은 뭐냐면은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의뢰하자? 수행자에게. 2번에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행자에게 제출하고 3번은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소관청에 제출하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뭐 서술형의 문제라든지 단답형의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304페이지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고 갈게요. 304페이지 기출문제. 자, 1번은 뭐를 나타내요? 1번은 여기 6가지 측량 방법을 이제 서술해 놓은 거죠. 위성, 사진, 경위, 전파, 강파, 그 다음에 평판, 전자평판 6개의 측량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고 2번이 틀렸죠. 수행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정답 2번이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2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검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검사 자체는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도 역시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다?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이다 이겁니다. 5번 기출문제 5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기준점의 어떤 절차는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지적 측량이 이루어져요. 기준점 측량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적부 심사 제5절 지적 측량 적부 심사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지적위원회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게요.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서 가장 핵심은 3, 6, 7, 9죠.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거의 절반은 우리가 먹고 들어가요. 30일이고요. 30일을 일단 써놓고 볼까요? 회부하는 거고 6은 60일이죠. 60일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의결을 하는 거고 적부심사에 대한 의결하는 것이고 7일은 그 결과를 무엇하는 것이다? 결과를 통지하는 개념이고 9는 90일이죠.
90일은 재심사를 무엇하는 것이다?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자,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성과가 나오죠. 근데 그 성과에 뭐가 있을 때, 이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지적 측량 적부심사인데, 그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 적부심사 청구는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요. 뭐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 원래는 이렇게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적측량 누구도,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측량 성과에 뭐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이들은 누구를 거치냐 이거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시도지사를 무엇해서 거쳐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무엇하는 것이다? 청구한다.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무엇하는 것이다? 청구하더라 이겁니다. 일단 시도지사를 이제 가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60일 이내에 그것에 대한 적부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30일을 무엇할 수 있냐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결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무엇을? 적부심사 의결서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시도지사에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무엇 해주면 돼요? 그 결과를 통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0일, 60일, 7일이에요. 그래서 30일, 60일, 7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결과를 알려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인정을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 무엇을?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송부를 하도록 되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더라 이겁니다. 자,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그 의결서에 적혀 있는 내용, 의결서에 어떠한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측량 성과를 수정하면 돼요. 이 측량 성과를 수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등록사항을 무엇한다?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정정한다. 어떻게? 직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적부심사의 보통 효력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를 통지해 줬는데 이들이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불복했을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불복했을 때는 재심사를 청구했었는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무엇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심사에 대한 규정은요. 적부심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장은 30일 이내에 중앙에다 회부하면 중앙에서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견해서 여기에 국장에 뭐를 보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의결서를 보내주면 국장은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요. 그럼 시도지사는 기존에 지방으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를 가지고 있다가 국장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딱 합니다. 그리고 소관청에서 할 일은 또 역시 뭐예요?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그러한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3679. 309페이지를 보시면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30일이 있고 60일이 있고 7일이 있고 90일이 있죠.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적부심사 청구에 맨 위에 적부심사 청구에 그 2번에 보시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했을 때는요.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고 받은 그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 자기가 직접 실시한 그 측량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307페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중앙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하고요. 지방은 어디에 설치해요? 시도에 설치하더라 이겁니다. 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고 지방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이 된다 이겁니다. 자, 위원수는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몇 명, 1위를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업무를 보시면은요. 의결사항이죠.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적부심사를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뭐를 해요? 5가지를 합니다.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거,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거, 재심사. 그다음 네 번째로 지적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와 징계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을 심의 의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회의 쪽에 보시면은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도 안 되면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3번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이 되고요. 네 번째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할 수 있고요. 5번이 가장 중요해요. 회의 소집 며칠 전? 5일 전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무엇해라? 통지된다. 무엇을? 장소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일시를. 그 다음 제척대상. 이 제척대상이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제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제척을 하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공정성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경우. 2번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세 번째로 증언 또는 진술, 감정을 한 경우. 네 번째로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등. 그 다음에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이런 경우죠. 한번 쭉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위원회 해임 또는 해촉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적부심사가 나오면은요. 날짜들이 답이거든요. 5번 지문 보시면 좀 전에 회의 소집 며칠 전?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그 장소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일시를 통지한다고 했는데 며칠로 나왔어요? 7일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작년에 2016년도 27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항상 날짜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요. 대부분 숫자에서 답이 나와요. 왜? 항상 말씀드렸듯이 외웠으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라는 개념이거든요. 1번에 보시면 문제에서 중앙이라고 물어봤죠. 그럴 때 1번에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의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그 다음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고 한 명을 포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이 되고 5번이 7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5일이다 이겁니다. 5일.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부심사에 대한 거하고 지적위원회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적에 관한 법률,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의 정도의 내용만 기억하시면 12개는 다 못 맞더라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맞출 수 있고요. 항상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재에 뭐 빈출 핵심 지문도 있고요. 앞에 용어도 있으니까 꼭 시작하기 전에 용어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가 된 다음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빈출 핵심 지문을 꼭 읽어보는 그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과 관련된 부분을 다 모두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